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패시브 2호로 인증을 받은 남양주 주택에 관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1호 인증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2호 주택을 지으려고 부단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남양주 건축주였고요. 그 남양주 건축주께서는 중경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3번씩 옮겨다면서 사셨는데, 그 3아파트 모두 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로하고 곰팡이였어요. 어린 딸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결로하고 곰팡이 없는 주택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딸아이의 그 아토피를 없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결국은 패시브하우스를 찾다가, 인증 패시브하우스는 당시로는 불과 10채도 안 됐을 때 저희가 인증 1호를 받았던 실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의기투합이 돼서 2호를 지을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설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주의 생각은 이렇게 A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에서 나오는 그 결과치는 항상 B였었고 C였었고 서로 다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제시한 그 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섞여 있는 그런 안이 있었었는데, 외피 면적을 최대한으로 높이시고 거실 위에다가 큰 발코니 한 5평 정도 되는 발코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집 안에 들이는데 그걸 피로티로 띄워서 주차장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얘기였었는데요. 건축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도면에 보면 그 집 안에 한쪽에 창고 옆에 보면은 차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 피로티 공간이거든요. 그 피로티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2층 평면대 보면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줄쳐져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안방에서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1층의 옥상 부분이죠. 안방 쪽에 보면 다시 발코니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패시브하우스의 상상 모식도에 보면 건물이 딱 박스형으로 창고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탈피한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해서 도면화 시켜가지고 패시브의 시공 디테일까지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시공의 난이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2호 인증을 받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공을 들어간 게 2011년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서 2012년 2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2년 전에 저희가 시공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공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 인증 패시브하우스를 받고 나서 잘 안 해보고 디테일을 잘 몰랐었던 땅속에 그 기초 밑에 단열, 그 다음에 기초 외부 측면에 방수와 단열을 붙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그 열관리값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전부 다 고밀도 그라스를 고밀도 단열재를 쓰는 게 전부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최초로 그 고밀도 단열재를 저희가 적용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목조주택에서는 고밀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저밀도의 단열재를 쓰거든요. 고밀도라고 하는 거는 그 밀도가 1세제곱미터에서 24kg 이상, 24K라고 하는 그런 고밀도 단열을 쓰는데, 근데 그 단열재를 싣고 오는데 고밀대니까 접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5톤 차가 아니라 1톤 봉고 트럭에 한 차 갖고도 충분했거든요. 그거가 5톤 차 윙카에 2대가 왔으니 얼마나 큰 부피가 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기초의 바닥하고 측면에 그 인슐레이션 스커트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측면과 바닥 단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붕에도 뭐 지금이야 이중 통기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고 많이 쓰고 있는 공법 중 하나였는데,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사실은 통기층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실제로 패시브하우스에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기층을 시공을 했죠. 인면도하고 그 그림의 그 집 모양을 동서남북 4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인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면을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설계할 때도 조금 어려웠겠다, 시공할 때는 좀 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새삼 떠오릅니다. 이 집은 앞에 넓은 그 잔디밭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앞마당을 최대한도로 길게 보겠다. 그리고 그 물도 좀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서 이 집이 보면 도로 쪽에서 보면 집의 앞쪽을 보는 게 아니라 집의 뒤쪽을 보는 거예요.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동선 계획하고 배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에 관해서 건축주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보겠다라고 생각했고, 보통 일반적으로 창문을 낼 때 정형화되어 있는 창문을 내게 되는데 가능하면 그 정형화를 조금 변화시켜 주자. 그래서 가로로 긴 창도 배치하고 세로도 긴 창을 갖다가 하나씩만 배치가 하는 게 아니라 나란히 형제처럼 두 개씩 붙여서 설계를 했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인증패하고 그다음에 실내 내부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건축주께서 전체적인 그 주택을 처음부터 패시브하우스를 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어가지고 일반 전원주택을 짓다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택을 지어보겠다라고 해서 패시브하우스를 바꾸다 보니까 건축비에 제한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외피 면적의 증가가 되면 공사 면적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공사비도 같은 34평을 짓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그분의 생각에 그 예산에 맞춰서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넉넉하지 않게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3m 이하의 그 패시브 인증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그 기밀 성능이거든요. 기밀 성능이라는 거는 형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기밀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형태가 이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기밀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1mm의 틈도 없이 꼼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같이 기밀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가성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지한 일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00조각의 기밀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대략 한 2.5배 정도 들어갔고 시간도 한 2배 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밀 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종 기밀 테스트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밀 성능이 0.6회 이하를 받으려면 중간 기밀 테스트에서 보통 한 0.3회 이하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안정적으로 0.4나 0.5의 기밀 성능을 갖게 돼요. 그렇게 갖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3m 이하의 패시브를 인증받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두 번째 공사를 하면서 가장 공사비 중에서 좀 뭐라서 더 많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던 게 기밀 공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 기밀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는 0.4회를 받았는데 이게 3리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걸리는 전 과정이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 기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공정들이 많이 들어와요. 전기 공사라든가 설비 공사라든가 기타 목공 마감이라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의 기밀막이라고 하는 그 내부 투습 방습지를 그거를 설치한 걸 절대 찢으면 안 되거든요. 찢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칼로 그어진 듯한 기밀지가 딱 찢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기밀이 새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진짜 그거 들어가기 힘든 다락 속의 속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찢어진 부분을 막아놓고 나가지고 다시 기밀 테스트를 했어요. 최종 기밀 테스트는 아마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0.4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딱 턱걸이에서 3m 패시브하우스를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고생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저기 그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게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13년, 4년, 5년 전에는 사실은 패시브하우스라는 용어도 별로 없었었고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지자체에서 그 우수 건축물을 공모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모 형태가 있는데, 여기 남양주에서 친환경 건축물 공모전을 하는데 여기 한번 응모해 보지 않겠냐.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불과 34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단독주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 한번 해보겠다. 건축자한테 말씀을 드리니 쾌히 승낙하시면서 좋다, 지금까지 뭐든 했던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남양주에다가 이제 접수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교수분을 포함해가지고 3분이 오셨어요. 낮에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뭐 이게 도면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한테 다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34평의 조그만 단독주택이 최우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은 건축주하고 저하고 저희 직원들은 뛸 듯이 기뻤었죠. 지금까지 수상할 때 트로피하고 상패라는 거를 설계사까지만 준답니다, 보통은.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를 대행을 했지만 설계하고 시공을 실제적으로 풍산에서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시공사의 상패와 트로피를 처음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 자리에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 조그만 상으로 인정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그 노고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큰 보답이 왔어요. 건축주가 건축가 출신이죠. 건축가 회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분은 남양주에 사니까 집을 짓는 걸 일주일에도 뭐 6일 동안 거의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진짜 1000이 될지 2000이 될지 3000이 될지 모르는 적자를 감수하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건축주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제 별명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자기도 패시브하우스 전도사가 되겠다. 뭐 잡지든 언론이든 어디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전부 사실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홍보해 주겠다. 풍산에서 김 사장이 많은 이런 패시브하우스를 친환경 건강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기가 홍보대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감사한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시작한 의미가 뭘까요? 결로하고 곰팡이 때문에 또 따님이 아토피까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건강주택이라고 하는 패시브하우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 따님이 6개월이 지나서부터 이게 막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게 먹는 음식, 주변 환경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집의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안에도 아우러 페인트라고 하는 진짜 먹어도 되는 페인트를 발랐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건축주께서는 가장 큰 거는 친환경 소재로 마감하고 열외 환기장치가 들어가서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따님의 그 아토피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사로 하려고 하니 방송국에도 취재도 다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영방송 3군데에 다 나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하고 시공한 사실은 많은 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다 나 방송에 나가는 건 싫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분은 오케이 하셔가지고 3군데에 나가가지고 저희 회사가 그래도 조금 이름을 알려주는데 진짜 전도사 역할을 해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